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이혼한 워킹맘입니다. 친구들한테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혼했던 이유들을 말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엮이지 말라는 생각에서 몇 자 적어 보냅니다. 제가 부모를 잘 만난 탓에 잘 살고 회의호식하면서 자랐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밥맛 없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었고 제가 특별히 부유한 집에서 사는 줄은 고등학교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더 정확히 깨닫기는 대학교에서 알았고요. 저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나 출세나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아주 순수하게 뒷배경을 보거나 하진 않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제가 고집을 피워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저 평범한 대학을 나오고 웬만한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 남편 한 사람만 좋으면 다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좋게만 봤기 때문이었고 하나의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저는 시댁 식구들의 환대에 참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가난해서 버는 쪽쪽 월급이 모두 다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직으로 돈을 못 번 지가 한참 오래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가엾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뒷골이만한 돈으로 생활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저 제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배짱을 둔 저를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의 우려 속에서 치러진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뿐인데 돈이 많이 있는 쪽에서 처발라서 결혼한다는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태웠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저는 결혼만큼은 순수한 사랑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랑이란 것도 변하더라고요. 결혼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이 지방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신혼이면서 임신 중이라서 처음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출장을 가는 동안에 제가 임신 중이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동안 친정집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 보내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내가 네 몸보신 좀 해줘야겠다.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내가 점심 되기 전에 갈 테니까. 알았지? 아, 네. 편하게 늘어지게 한숨 자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오신다니까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손에 곰솥을 들고 들어왔어요. 반찬거리와 닭백숙을 집에서 직접 해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싼 약재들을 다 쏟아 넣었으니 몸보신이 될 거라면서 따뜻할 때 먹자고 하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별로 입맛이 없었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해오신 정성을 봐서 억지로 맛있게 먹는 척을 했었죠. 김치 냉장고에 과일도 종류별로 있었고 친정엄마가 반찬을 다 해다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냉장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뭘 해먹지도 못하겠네. 잘 됐다. 내가 우리 아들이 올 동안만 여기 있어도 되겠네. 저는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신다고요? 응, 너 혼자서 있으려면 무섭지 않겠니? 태성이가 너 잘 돌봐주라고 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 몸보신 좀 시키고 그럴란다. 너는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면 된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그러네요. 언니, 그냥 엄마 하시던 대로 냅두세요.
엄마도 손주 녀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오빠 집도 이렇게 좋은데 언제 이런 곳에서 자보겠어요. 언니도 우리가 불편한 건 아니죠? 자주 부대껴야 진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네가 우리 태성이랑 이렇게 잘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태어날 손주 녀석이 먹을 건데 몸보신 좀 단단히 해줄란다. 아, 네. 정없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란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몸보신을 해주신다면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할 무슨 핑곗거리를 찾지 못했었죠. 저에게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상도 차리고 제 주방 살림도 구경을 하면서 다 만지고 있었는데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이 앞전에 와서 봤으면서도 그러더군요. 그릇이 하나같이 너무 고급스럽다. 아까워서 쓸 수가 있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쓰세요. 시누이는 아파트가 뷰도 끝내주고 좋다면서 혹항 사는 것 같다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도 정성껏 해오셨는데 딱 잘라서 혼자 있고 싶다고 돌아가라고 말할 자신은 없었고 그저 하루만 지내시다가 적당한 핑계를 대서 돌아가시게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백숙을 몇 수저 뜨지도 않았는데 벨소리가 울리더니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네요. 아가, 내가 백숙을 해서 여기 온다고 하니까 식사를 못했다고 해서 이리로 오시라고 했다. 어차피 네 혼자서 다 먹지도 못할 것 아니냐. 아, 네,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버님은 돈은 안 버신다고 했는데 완전히 말쑥한 옷차림에 멋을 잔뜩 부리고 나타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오시자마자 며느리 몸보신을 다 잊어버린 듯이 아버님 앞에 고기를 뜯어서 발라주시고 정성을 다 쏟으시는데 저는 옆에서 입맛도 없었지만 몇 수저 뜨지도 않고 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딱 보아니 며느리 몸보신을 핑계로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아버님이 몸보신을 시키려던 작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오시자 아버님이 입에 한 점이라도 더 입에 넣어드리려고 저는 안중에도 없다니 참 우습더라고요. 뒷정리와 설거지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동안에 과일을 꺼내서 아버님 앞에 내어왔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던지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그러시네요. 돈 좀 있냐? 네 시어매가 내 용돈을 안 줘서 말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금만 다오. 아, 네.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말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모르게 돈 좀 주라고 했을까 싶어서 봉투에 넉넉히 넣어서 몰래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몽땅 시댁으로 갔기 때문에 따로 드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많은 액수였는지 입꼬리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고맙다 라고 짧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현관으로 나가시길래 문을 열어드렸어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시어머니와 신이 몰래 나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순씨, 나 금방 갑니다. 터미널에서 봅시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네 시어머니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나 며칠 동안 바람 좀 쐬고 올란다. 라고 기분이 들떠서 가시는 겁니다. 딱 봐도 미순씨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버님의 여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와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간드러진 거 보니까 금방 알아차렸어요. 시어머니가 기껏 고생해서 만든 보양 음식을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킨 격이 되어버렸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 보신시킨다고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면서 아버님을 쳐 드시겠으니 정말 웃겼어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편안히 태교 음악을 들으면서 낮잠을 즐길 타임인데 번잡스럽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쳐들어와서 시아버지 몸보신을 시키고 평화로웠던 내 주방을 다 헤집고 있으니 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 그만하시고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제가 친정집에 가 있기로 한 터라서 친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놔두고 왜 하필 친정집에 간다는 거니? 친정집에는 다음에 가도 되잖니? 맨날 가는 친정집인데 좀 나중에 가면 어쩐다고 그러니? 어쩌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가 섭섭해하길래 또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저렇게 우리 집에 있고 싶어서 환장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안 돼요 라고 하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았거든요. 친정집에는 내일이라도 가도 괜찮은 거는 사실이었으니 저도 더 이상 핑계를 못 대고 그저 하루만 잘 참고 지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숨 자고 일어나겠다고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클래식 음악을 얇게 틀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는데 신우가 안방에 있는 파우더룸에서 제 화장품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씻고 화장수를 바르고 있나 보다 했는데 글쎄 가만히 보니 내가 아끼던 비싼 마스크팩을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그건 안방 욕실 서랍장에 넣어둔 건데 언제 또 그걸 열어봤나 싶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실 쪽 화장실도 있는데 굳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내 물건들을 만지다니 살짝 기분이 나빴었죠. 아가씨 뭐해요? 응 언니 일어났어요. 화장 지우려고 하는데 저쪽 화장실에 클렌싱 워터가 없어서요. 언니 거 썼어요. 괜찮죠? 네, 거기에 있으니까 써도 돼요. 그런데 언니 이거 많이 있던데 저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끼는 마스크팩을 한 움큼 쥐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미안해요. 그거 내가 아끼는 거라서 저도 어쩌다 한 번씩밖에 못 써요. 대신에 다른 건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요. 그랬더니 싫다면서 달라고 아양을 떠었는데 차마 못 준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아가씨 그거 비싸고 좋은 거라서 저도 아끼는 건데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주는 거니까 아껴서 잘 쓰세요. 그랬더니 언니 짱이에요 라고 하면서 좋아를 하는데 어떻게 안 주고 배기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언니 아까 언니가 자고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혁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도련님이요? 언니가 자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다고 전해달래요. 그런데 엄마가 백숙도 아직 남은 게 많아서 와서 먹고 가라고 했는데 괜찮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싫다고 대놓고 말하겠어요. 그러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제게 거실로 나가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마침 잘 됐다. 혁수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나 해서 만들어 먹자. 장을 좀 봐야겠는데 냉장고에 먹을 것은 많아도 고기는 생고기를 구워 먹어야 맛이 있는 법이거든. 같이 장 보러 가자꾸나. 네? 어머니 고기 구워 드시고 싶으세요? 몸보신에는 고기만한 게 없다.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너 잘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잘 먹어야 우리 손주가 잘 클 거다니냐. 그리고 냉장고에는 수박이 없던데 시원한 수박 한 통도 사자. 네 덕분에 우리도 잘 먹고 좀 좋으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임신 6개월인 제가 제 차를 운전을 해서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함께 갔습니다. 저렇게 장 보러 간다니까 좋아 죽는데 좋은 일 좀 하는 셈 쳤습니다. 사실 저는 몸이 무거워서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손님이라 생각해서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잘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처음 온 사람처럼 좀 창피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오면 될 것을 그 넓은 매장을 다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말끝마다 언니 나 이거 사도 돼요? 라고 하면서 뭘 또 살 게 없나 하고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고기잔치를 할 생각이신지 많이도 카트에 담으셨습니다. 많이 산다고 눈치를 준다고 할까 봐서 두고만 봤는데 남으면 싸드려야겠다고 생각만 했었죠. 한참 만에 돌다 보니 저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장 오래 번 적이 없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어마무시한 금액을 제가 다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입을 쫙 벌리며 좋아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상당히 놀란 눈치였어요. 이미 카드가 넘칠 만큼 많이도 샀는데도 더 사도 되는 건데 덜 샀나 하고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큰 박스로 5박스나 되었으니 할 말을 다 했어요. 온 김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쓰실 생활용품들을 다 샀기 때문이었어요.
저 혼자 있었으면 조용히 깨끗할 집안이 이런저런 시누이와 시어머니 물건들로 어질러져 있어서 눈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 이래서 시댁 식구들과는 못 산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저의 몸보신을 핑계로 고기를 왕창 사왔지만 결국엔 저는 몇 점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열심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들이다 생각하고 잘 대접해서 보내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그릇만 찾아준 것 외에는 모두 다 상차림이나 고기를 굽는 것이나 뒷정리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하셔서 별로 힘들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피곤하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뭔데요? 제가 오늘 동창들을 만나서 기분 좋게 술 한잔을 했는데요. 형수님 자랑을 했더니 글쎄 이 자식들이 저한테 한턱 쓰라고 하네요. 형수님, 제가 이 차를 쏘기로 했는데요. 형수님이 지원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허허. 약간 술이 얼큰이 취한 듯한 목소리여서 참 황당했습니다. 술 마셨어요, 도련님? 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대충을 들어보니까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의 친구들을 한 8명을 데리고 갈 터이니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대답이 더 웃겼어요. 밖에서 술 그만 마시고 어여와. 여기 아파트도 넓은데 먹을 것도 많다. 낮에 먹다 남은 백숙도 아직 그대로고 고기도 많이 사다 놨다. 네 친구들한테 네 형집이라고 자랑하고 데리고 와라. 그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이시라지만 며느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의 친구들까지 불러서 몸보신 시키려고 하다니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들 친구들이 온다고 그 늦은 시각에 쓰지도 않았던 전기 돌판기와 교자상을 펼치고 그 밤중에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시가 훨씬 넘은 오밤중에 기세에 등등하게 자기 형집이라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멀쩡하게 생겼고 다들 인사성도 밝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오는 것이 아닌데 하도 괜찮다고 해서 말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네요. 겉은 저래도 속은 생 양아치 날라리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 아파트가 시어머니 집이나 되는 양 거들먹거리셨어요. 여기에 고기도 많이 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들 먹어요. 술 좀 줄까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혹시 양주 같은 거 있냐고 물으시는데 있긴 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 좀 마시면 뭐 어쩐다고 그러냐? 그래도 안 된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더니 아주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별꼴을 다 보겠다. 네 시동생 친구들은 손님이 아니냐? 너는 돈도 많으면서 그깟 양주를 아까워하니? 모처럼 시동생이 친구들한테 폼 좀 잡겠다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냐? 어머니, 양주가 아니라도 폼 잡을 것은 많네요. 라고 말하고는 제 넓은 거실을 차지하고 그 오밤중에 고기 굽는 냄새를 피워가며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여러 장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드렸던 용돈과 장받은 카드 영수증을 찍어서 보냈어요. 네 집 식구들한테 나간 돈이니까 빨리 내 계좌로 입금해라. 아, 그리고 이 오밤중에 친구들 끌고 온 네 망나니 동생이 나한테 이용비 값을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주고 보낼 테니까 함께 보내라.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해서 보냈습니다. 출장 끝나고 너네 집으로 가라. 짐도 네 식구들이랑 함께 보낼 테니까 그래 하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에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객식구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오셔서 쫓아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면서 오빠를 한 걸음에 달려오신다고 했습니다. 한편 내톡을 받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고 자빠져 있냐고 얼마나 난리 브루스를 쳤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내가 네 몸보신을 해주려고 여기에 왔지 놀려고 왔니? 그래, 시동생 친구들이 와서 밥 한 끼 먹여보내는 것이 그래도 못할 짓이냐? 그래서 제가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몸보신은 무슨 몸보신이에요?
여친이랑 바람 잘 피라고 아버님 몸보신 해드렸고 아가씨나 어머니 몸보신하느라 고기도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도련님도 모자라서 도련님의 친구들까지 제가 제 집에서 몸보신을 해주란 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로 나가서 한창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는 망나니 같은 도련님과 도련님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여기는 더 이상 혁수 씨의 형집도 형수님 집도 아니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게 뭔 소리냐며 웅성웅성 거리기만 하고 있어서 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들었다 놨다 했더니 그릇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서야 주섬주섬 일어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말 똑바로 해. 내가 왜 네 형수님이냐? 네가 나를 형수님으로 알았으면 이렇게 망나니같이 나오니? 빨리 안 나가? 저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빨리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나를 향해서 양아치 같은 도련님이 욕을 한 대박을 퍼부으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야, 네 형수 또라이 아니야? 완전 미쳤구만. 한참 흥이 나서 좋았는데 아 재수없네. 그러는 도련님의 친구들한테 시어머니는 따라 나가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정신 이상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내고 그 다음날 오전에 시댁집으로 남편 짐을 보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수한 사랑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 식구들을 보니까 미래가 뻔히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도 뻔하겠더라고요. 남편이든 관계되는 누구이든 간에 전화도 받기 싫었습니다. 뒤늦은 사과든 무엇이든 간에 한순간에 상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